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입니다. 지금부터 수능 완성, 수투, 필수 유형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다항함수의 적분법입니다. 유형 1. 부정적분의 정의와 성질. 출제 경향은 함수 y는 x의 n제곱의 부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여 부정적분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1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7이고 f0의 값이 3일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함수값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함수 fx를 구해야 합니다. 함수 fx는 주어진 f'x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죠. 함수 fx는 인티그랄 f'x dx가 됩니다. 즉 인티그랄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7의 dx가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적분하면 2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f0의 값이 3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대입하면 적분상수 c의 값이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함수 fx는 2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f1의 값이므로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7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8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정적분의 정의와 성질. 출제 경향은 정적분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하여 정적분의 값을 구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2번 문제입니다. 인티그랄 1에서부터 4까지 x 플러스 절대값 x-3의 d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적분의 식 안에 절대값 기호가 있으므로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나누어서 우리가 값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x-3이므로 먼저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 이상일 때, 즉 x가 3 이상일 때에는 그대로 식의 값이 나오고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 미만일 때, 즉 x가 3 미만일 때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정적분의 계산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면 인티그랄 1에서부터 4까지 x 플러스 절대값 x-3의 dx는 인티그랄 1에서부터 3까지 x의 마이너스 x-3의 dx가 되고 플러스 인티그랄 이어서 3에서부터 4까지 x 플러스 x-3의 dx가 됩니다. 정리하면 인티그랄 1에서부터 3까지 3dx가 되고 플러스 인티그랄 3에서부터 4까지 2x-3의
dx가 됩니다. 정적분하면 3x에 1, 3이 되고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3, 4가 되겠죠. 계산하면 9 마이너스 3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계산하면 6 플러스 이거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되니까 계산하면 10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3.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정적분. 출제 경향은 함수의 그래프가 y축 또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임을 이용하여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3번 문제입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 f'0의 값은 마이너스 3 나 인티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 dx 값은 32 이때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f2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구해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f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죠. 미분하면 f'x는 6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때 조건 가를 보면 f'0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 나를 보면 인티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 dx 값이 32다 라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지금 구한 이 fx 값을 대입하면 인티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2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dx가 되는 거죠. 이때 적분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므로 주어진 함수들에서 이 값들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인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지를 이용하면 조금 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x 세제곱은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ax 제곱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마이너스 3x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적분하게 되면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값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2배 해서 인티그랄 0에서부터 2까지 ax의 제곱 dx가 된다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적분하면 2에 3분의 ax의 세제곱이 되고 0, 2가 됩니다. 계산하면 3분의 16 a가 되는데 이 값이 문제에서 32다 라고 하였으므로 계산하면 a 값은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은 f2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16 플러스 24 마이너스 6이므로 34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4.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 출제 경향은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를 미분하여 함수를 구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 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4번 문제입니다.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fx는 2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인티그랄 1에서부터 x까지 ft dt를 만족시키고 f1의 값이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t dt일 때 a 플러스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하는 이 식을 활용하여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식의 양변에 x자리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f1은 2 플러스 a 플러스 3a 플러스 인티그랄 1에서부터 1까지 ft dt가 되는 거죠. 이때 적분 범위가 1에서부터 1까지이므로 이 값은 0이 되고 정리하면 4a 플러스 2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식의 양변에 x자리에 0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0은 3a 플러스 인티그랄 1에서부터 0까지 ft dt가 되는데 이때 적분 범위를 바꾸면 3a 마이너스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t dt가 되는 거죠. 이것을 정리하면 인티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t dt의 값이 3a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문제에서 이 값은 f1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따라서 f1의 값이 3a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f1의 값은 4a 플러스 2이고 두 번째에서 f1의 값은 3a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 두 개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4a 플러스 2의 값은 3a이므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f1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주어진 식의 양변을 x에 대하여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fx 플러스 x의 f 프라임 x가 되겠죠. 우변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fx가 됩니다. 양변 fx 없어지니까 x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양변 x로 나누면 f 프라임 x 값은 6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때
fx는 인티그랄 f 프라임 x dx이므로 인티그랄 6x-4의 dx가 됩니다. 계산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생기겠죠. 아까 문제에서 f1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1을 대입해 보면 f1은 3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되고 이때 이 값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c의 값은 마이너스 5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수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a 플러스 f3이므로 a의 값은 아까 우리가 구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f3의 값은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이므로 1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을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8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유형 5.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극한. 출제 경향은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5번 문제입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분의 1 곱하기 인티그랄 3에서부터 x까지 ft dt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함수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구해보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분의 인테그랄 3에서부터 x까지 스몰 ft dt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리하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에 x-3 분모가 이렇게 되겠고요. 분자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분의 1에 곱하기 x-3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3이 되겠죠. x분의 1이 리미트 앞으로 나갈 때에는 x가 3으로 갈 때니까 3분의 1이 되겠고 이 값에 리미트 x는 3으로 간다를 붙이니까 라지 f 프라임 3의 값이 된다는 거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3분의 1에 스몰 f 3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fx에 3을 x자리에 대입하면 3분의 1에 18-3 플러스 6이 되므로 계산하면 7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유형 6.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 출제 경향은
주어진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6번 문제입니다.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곡선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곡선은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입니다. 3차 곡선이고 최고창이 양수이므로 그래프의 개형은 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y 값은 0이 돼야 되겠죠. 즉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x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x제곱에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때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은 0 또는 2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 개형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이때 0은 제곱이므로 중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 부분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넓이를 우리가 s다 라고 놓는다면 이 s는 인티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절대값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dx가 됩니다. 이 말은 인티그랄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 dx가 되는 거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2에 x의 세제곱이 되고 0, 2가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3분의 4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유형 7.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출제 경향은 곡선과 직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7번 문제입니다.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과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곡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 그래프 개형을 확인한 다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서 어떠한 선이 위에 있고 어떠한 선이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어진 방정식을 확인해 보면 곡선은 최고창이 양수인 2차 곡선이므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것이고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직선이 됩니다. 이때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와 같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x에 x-6의 값이 0이므로 x값은 0 또는 x값은 6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0, 여기 있는 값이 6이 되겠죠.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S다 라고 놓고 우리가 구해보면 이 S는 인티그랄 0에서부터 6까지 직선이 곡선 위에 있으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의 dx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인티그랄 0에서부터 6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dx가 됩니다.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 되고 범위는 0, 6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6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8 곡선의 넓이의 활용. 출제 경향은 함수의 성질, 정적분의 성질, 도함수 등을 이용하여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8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x-3 플러스 4이다. 나. 인티그랄 0에서부터 6까지 fx dx의 값은 0이다. 이때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6, x는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조건 가를 살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f의 x-3 플러스 4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 나를 살펴보면 인티그랄 0에서부터 6까지 fx dx 값이 0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인티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랄 3에서 6까지 fx dx로 쓸 수 있겠죠. 이때 이 fx의 값은 f의 x-3 플러스 4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뒤에 있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티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x dx 그대로 되고 플러스 적분 범위가 3에서부터 6까지인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였으니까 0에서부터 3까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x자리에 x 플러스 3이 대입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fx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배의 인티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x dx가 되고 플러스 12는 0이다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인티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x dx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고, 맨 처음에 이것이 성립하는 거였고 0에서부터 3까지 fx dx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인티그랄 3에서부터 6까지 fx dx의 값은 6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것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 및 두 직선 x는 6, x는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니까 그 넓이를 s다 라고 놓고 구해보면 s는 인티그랄 6에서부터 9까지 절대값 fx dx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x다 라고 하였으므로 함수 fx는 증가함수입니다. 따라서 x가 6 이상일 때 fx는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인티그랄 6에서부터 9까지 fx dx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인티그랄 6에서부터 9까지 f의 x-3 플러스 4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식을 아까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하듯이 평행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적분 범위는 x값이 6에서 9까지인데 3에서 6까지로 바뀌겠고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니까 fx 플러스 4의 d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인티그랄 3에서부터 6까지 fx dx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구한 이 값은 6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 플러스 12이므로 18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유형 9.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거리. 출제 경향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시각 t에서의 속도에 대한 식이나 그래프가 주어질 때 점의 위치, 위치의 변화량,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유형잡기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필수 유형 9번 문제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2t 제곱이고 시각 t는 k에서 점 p의 가속도가 12일 때 시각 t는 3k에서 t는 4k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2t 제곱이라고 하였으니까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 at는 v't가 되고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24t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각 t는 k에서 점 p의 가속도가 12다 라고 하였으므로 ak의 값은 마이너스 12k 제곱 플러스 24k가 되고 이때의 값이 1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항하면 12k 제곱 마이너스 24k 플러스 12는 0이 되고 양변 약분하면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이 돼서 인수분해하면 k-1의 제곱은 0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각 t는 3k에서 4k까지의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k 값 1이므로 대입하면 3에서부터 4까지의 점 p가 움직인 거리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이때 vt 값을 잠시 살펴보면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12t 제곱에서 마이너스 4t 제곱을 묶어주면 t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t의 범위가 3 이상 4 이하일 때를 살펴보면 vt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 vt의 값을 적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인티그랄 3에서부터 4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플러스 12t 제곱의 dt가 됩니다. 이때 이 값은 이 범위 안에서 0보다 작으므로 인티그랄 3에서부터 4까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의 dt가 됩니다. 적분하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이 되고 3, 4가 되겠죠. 계산하면 27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항함수의 적분법 단원의 필수 유형 분석 시간이었습니다.